한적한 교외 주택가 아침 해가 천천히 창문을 타고 들어옵니다. 낡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선 김순달은 손에 쥔 작은 가방을 내려놓고 집안 공기와 눈을 마주합니다. 가구마다 오래된 숨결이 배어있고 벽지의 미세한 갈라짐과 장롱 틈 사이로 흘러나온 과거의 흔적들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가정부로 새로 들어온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호기심으로 빛나고 손끝으로 닦는 유리창마다 작은 이야기가 묻어납니다. 순달은 집안의 일상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무심한 말투를 관찰합니다. 그러던 중 이 집의 깊은 곳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편지들이 그녀의 손에 닿습니다. 봉인된 편지 묶음과 흑백 사진은 오래전 닫혀있던 문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 순간 평온하던 공간의 공기가 서늘하게 변합니다. 익명의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하는 예감은 이제 막 시작된 하루가 이 집의 오래된 비밀과 맞닿을 것임을 조용히 알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덕분에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순달이 첫 출근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집은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오래된 이웃처럼 침묵으로 맞아주었습니다. 현관을 열면 나는 먼지와 나무에 섞인 향, 누군가의 삶이 층층이 쌓인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과하지 않게 인사를 건네고 집주인 박수연의 짧은 설명을 들으며 방들 사이를 천천히 흘렀습니다. 부엌의 식탁에는 이미 사용한 찻잔이 놓여 있었고 거실 구석의 사진 액자들은 햇빛을 받아 색이 바랜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달은 손님들이 아닌 생활자의 흔적들을 더듬으며 차분히 정리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그녀의 눈은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남녀, 아이의 표정 어딘가 현재 집안의 공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2층 방의 서랍을 정리하던 중 손이 닿은 것은 오래된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끈으로 묶인 봉투들은 눅눅한 냄새와 함께 흑백 사진 몇 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누구의 이름인지 박수연의 예전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옅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찌릿한 것은 순달 자신도 왜인지 모를 이유였습니다. 가정부로서의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사사로운 물건을 건드리지 말 것, 개인 서류는 손대지 말 것. 그러나 손끝에 닿은 종이의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사진 속 인물의 눈빛이 그녀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순달은 편지를 열어보지 않고도 그 속에 담긴 이야기의 무게를 감지했습니다. 편지 봉투의 필체는 여성의 붓글씨 같았고 오래전의 은밀한 감정들을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계단을 내려가 부엌에서 차 한 잔을 우려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확인하며 그녀는 가사일을 하며 늘 지켜온 어긋나지 않는 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누군가의 과거를 건드린다는 죄의식과 진실을 향한 궁금증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동안 순달은 작은 단서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연이 가끔 창가에 서서 먼 곳을 응시하는 습관, 식탁 위에 놓인 특정 사진을 굳이 피하는 손놀림, 집안 어딘가에 놓인 오래된 우편함의 자국. 모든 것이 편지 묶음과 연결되는 퍼즐의 파편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아온 장면들을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고 그것들을 꺼내야 할지 묻어두어야 할지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낮과 다른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전등 불빛 아래서 가구의 그림자가 길게 뻗었고 순달은 침대 옆 작은 스탠드 불빛으로 편지 봉투를 몇 번이나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가정부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사람들의 숨겨진 상처를 들춰내는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편지 묶음의 모서리에 남은 얼룩 하나가 그녀의 손끝을 다시 편지로 이끌었습니다. 그 얼룩은 잊혀진 밤의 술잔 자국인지 혹은 눈물이 마른 흔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순달의 첫날은 끝났고 집안의 평온은 어쩐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다. 집안 풍경은 외견상 평온했지만 순달의 눈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아침마다 우편함을 확인하는 집안의 습관은 오래됐고
그날도 박수연이 신문을 뒤적이며 우편물을 분류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우편 더미 속에서 눈에 띈 것은 봉투 한 장, 겉면에는 발신인도 없고 주소는 흐릿했다. 봉투의 질감과 우체국 소리는 친숙하지만 편지지의 가장자리에 남은 붉은 얼룩과 필체는 순달이 본 서랍 속 편지들과 닮아 있었다. 박수연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넘겼다. 광고려나 보겠지.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잠시 떨렸다. 그날 저녁 식탁에 놓인 편지를 가족들이 하나씩 펼쳐보았다. 내용은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오래된 사건을 암시하는 문장들이 한 줄씩 적혀 있었다. 진실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숨긴 이름을 기억하라. 같은 문구들이 집안의 공기만큼 무겁게 내려앉았다. 박수연의 아들 준호는 얼굴을 굳히고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고 며느리 정민은 눈썹을 치켜세우며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며 불쾌해했다. 대화는 사소한 말고리로 시작되었지만 편지 때문에 곧 거친 물결로 바뀌었다. 순달은 한편에서 조용히 그들의 반응을 살폈다. 가정부의 눈은 자주 보이지 않는 세부를 잡아내곤 했다. 편지지의 재질, 잉크의 번짐, 우편, 소인의 위치 같은 것들로 발송 시간을 예측하고 필체의 성별을 추정해 보았다. 익명의 발신자는 집안 사람들의 이름이나 과거 사건의 날짜를 정확히 짚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쌓인 기억들 사이를 조용히 걷는 사람처럼 글을 남겼다. 순달은 그 문장들이 단순한 협박인지 아니면 복수를 위한 예고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며칠 사이 더 많은 편지가 도착했다. 첫 편지와 닮은 문체였지만 내용은 조금씩 날카로워졌다. 과거의 재판 기록 일부,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을 인용해 누군가의 억울함을 환기시키는 문장이 끼어들었다. 가족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준호는 편지를 들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민은 외부인의 시선을 경계하며 창문을 자주 닫았다. 박수연은 예전의 일을 말해달라는 듯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순달은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지는 순간을 읽었다. 집안의 긴장은 일상 속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식탁에서는 불편한 침묵이 길어졌고 집안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서로를 피했다. 어느 날 밤 순달은 거실 소파에 놓인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다가 사진 속 한 여자의 손목에 남은 문신 자국을 발견했다. 그 문신은 편지 속 언급과 일치하는 작은 단서였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단순한 청소꾼이 아니라 이 집에 숨겨진 문장을 이어 붙일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순달은 결심을 내리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누군가의 비밀을 밝히는 일이 가져올 파괴와 치유를 동시에 떠올렸다. 익명의 발신자는 마치 집안의 어제와 오늘 사이를 줄곧 건너다니며 문을 흔드는 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 손을 멈출 것인지 아니면 문을 조금 더 열어 진실을 마주하게 할 것인지 모른 채 편지들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었다. 편지들은 날이 갈수록 구체적인 흔적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모호한 경고였던 문장들이 점점 명확해지고 오래전 사건의 이름과 날짜, 장소가 하나둘 표면으로 떠올랐다. 어느 편지에는 1989년 봄, 구산역 앞 다방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또 다른 편지에는 짧게 재판 기록 23쪽, 증언자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편지의 필체는 여전히 손때 묻은 듯 섬세하고 때로는 분노로 떨리는 잉크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집안 사람들의 표정은 편지가 쌓일수록 굳어졌다. 박수연의 과거는 서서히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종 창가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손에 들린 차잔을 내려놓곤 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직접 묻지 못했다. 오래된 상처를 다시 파헤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파멸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지 속 단서들이 구체화되자 가족 내부의 균열은 더 깊어졌다. 준호는 아버지와의 오래된 대화를 꺼내들며 방어적 태도를 취했고 정민은 과거의 기록을 찾기 위해 인터넷과 도서관을 뒤지기 시작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딱딱해졌다. 순달은 자신이 모은 단서들을 조심스럽게 맞춰보기 시작했다. 편지에 적힌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해보고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을 다른 액자들과 대조해보았다.
작은 단서 하나가 생각보다 큰 맥락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구산역 앞 다방에 이름이 적힌 메모는 박수연이 예전에 자주 드나들던 동네의 카페가 아니었음을 암시했다. 그 다방은 당시 지역 신문에서 종종 다뤄졌던 스캔들의 중심지였고 그곳에 얽힌 이름들은 지금의 집안 문제와 닿아 있었다. 어느 날 순달은 봉투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더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배경에는 구산역 플랫폼의 낡은 간판이 보였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적힌 문구가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문구는 순달의 가슴을 저리게 했다. 그녀는 사진 속 인물 중 한 명의 옷차림에서 박수연의 눈빛과 닮은 것을 발견했고 그때부터 그녀의 내면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편지의 내용은 단지 불륜을 폭로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몇 통은 오래전에 있었던 재판의 판결문 일부를 인용했고 또 다른 편지는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씌워진 누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 누명은 한 사람이 수십 년을 감당해야 했던 굴레였고 그의 삶은 그 때문에 산산이 부서졌다. 순달은 그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갑자기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이름은 동네에서도 소문으로만 들리던 사람의 것이었고 가족의 대화 속에서도 금기어처럼 피했던 이름이었다. 집안의 불안이 번지자 작은 일상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는 예전처럼 웃음이 없었고 거실에서는 불편한 공기가 자주 맴돌았다. 박수연은 밤이면 서류 봉투를 꺼내 오래전 사건에 관한 메모를 뒤적였고 때로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녀의 아들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를 피했다. 그는 동시에 자신의 이름이 가족사의 얼룩처럼 퍼질까 봐 두려워했다. 그 공포는 편지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욕구와 충돌했고 집안은 점차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얼룩졌다. 순달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고민했다. 가정부로서의 규칙, 인간으로서의 동정심,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은 욕망이 뒤엉켰다. 그녀는 자신의 관찰을 통해 몇 가지 명확한 사실을 정리했다. 편지의 발송자는 집안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며 과거의 일부 증거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발송자는 편지로서 집안을 천천히 흔들며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순달은 자신이 그 반응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립을 지켜야 하는지 몰라 괴로워했다. 어느 늦은 밤 집안에는 또 하나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번 편지는 가장 직접적이었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순달이 이전에 들은 바 있는 그 이름이었다. 편지는 더 이상 모호한 예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행동을 촉구하는 요구였고 집안 사람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순달은 편지를 쥔 채 가만히 서서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자신의 다음 행동을 생각했다. 진실의 파편은 더 이상 파편으로만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들은 서로 맞닿아 이 집의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익명의 편지들이 집안에 도착한 지 몇 주가 지나자 더 이상 무건의 암시만 남기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봉투에는 발신인도 없었지만 내용은 노골적이었다. 과거 재판에서 빠져나갔던 이름들, 그날 밤의 목격자 진술, 그리고 특정 인물이 감추려 했던 서류의 존재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편지의 문장들은 가볍게 흘어볼 수 있는 수준을 넘었고 누군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는 듯한 어조로 집안을 압박했다. 편지를 읽은 준호는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봉투를 집어 던졌으며 정민은 소리 내어 웃음을 터뜨리며 드라마도 아니고라며 비꼬았다. 박수연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손을 얹은 채 숨을 고르다 이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오후 외부에서 연락이 왔다. 오래전 사건을 취재했던 전직 기자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편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묻겠다고 했고 집으로 직접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의 등장은 집안의 긴장을 한층 더 높였다. 준호는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자고 주장했고 정민은 사건을 공개하면 가족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일부 친척들은 이미 오래전 일이니 덮어두자고 조언하며 갈등의 편을 나누었다. 집안은 빠르게 둘로 갈라졌다.
순달은 이 모든 장면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누군가 소파 옆에 놓아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고 그 봉투의 테두리에는 오래된 우표 자국과 다른 편지들과 유사한 잉크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편지 발송자와 집안의 어떤 접점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정부로서의 한계는 컸다. 집안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의심을 제기할 권한은 없었고 들은 것을 밖으로 유출하는 순간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서류 봉투를 손보며 가능한 해석들을 머릿속에 정리했다. 밤이 되어 가족 회의가 소집되었다. 긴장된 공기가 방 안을 채웠고 각자의 표정에는 피곤과 분노, 당혹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변호사를 대동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고 주장했고 정민은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공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맞섰다. 박수연은 결국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그 사건이 자신이 감당했던 시절의 일부였음을 그리고 그때의 선택들이 지금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일부에게는 이해를, 일부에게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회의는 곧 격렬한 논쟁으로 변했다. 준호는 어머니의 행동이 가족 전체에 부끄러움을 안겼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은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외부의 압박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친척들은 과거의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말싸움은 점차 감정 싸움으로 번져 서로의 오래된 상처를 들춰내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집안의 공기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몇몇 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외부 인물의 등장은 문제를 가속화했다. 전직 기자는 오래된 기사와 증언을 찾아와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그림을 제시했고 일부 지역 인물들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확대하려 했고 또 다른 이는 조용히 사실을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는 준호의 제안은 가족 내부의 분열을 더 심화시켰다. 몇몇 친척은 준호의 태도가 가족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정민은 부모의 선택을 변호하려다 감정이 폭발해 주먹을 쥐었다. 순달은 갈등의 한가운데서 더욱 단단해지는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판단해야 했다. 편지와 사진, 오래된 문서들 사이에서 어떤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진실을 바로 세우는 길인지 아니면 가족을 파괴하는 선택인지 고뇌했다. 그녀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증거를 무작정 드러내기보다 신중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근거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행동을 배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진실이 허위와 오해를 구분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 결심을 한 다음 날 새벽 집 밖에서 자동차 불빛이 깜박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집을 지켜보고 있음을 암시하는 작은 신호였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신뢰는 급속히 무너져갔다. 폭로는 이미 시작되었고 갈등은 이제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법적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기로에 섰다. 순달은 창문 너머로 비치는 불빛을 보며 자신의 작은 손이 이 거대한 파국의 한 페이지에 어떻게 기록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과 함께 다음 행동을 준비했다. 사건이 외부로 흘러나갈 조짐이 짙어지자 집안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신문사 연락과 동네의 수군거림은 가족들의 일상을 점점 잠식했다. 준호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자료를 모으느라 집을 떠나는 일이 잦아졌다. 정민은 사회적 체면과 가족 보호를 이유로 최대한 공개를 막으려 했었고 몇몇 친척들은 침묵을 강요하거나 상황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박수연의 얼굴빛은 점점 창백해졌고 그녀는 낮보다 밤에 더 많이 울었다. 집안의 균열은 단지 말의 싸움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건 선택의 문제로 변해갔다. 순달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박의 무게를 느꼈다. 가정부로서의 규율, 타인의 비밀을 존중해야 하는 윤리,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인간적 욕구가 충돌했다. 그녀는 편지와 증거들을 정리하며 몇 가지 사실을 확정했다. 편지를 보낸 이는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오래된 자료들을 확보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한 발신자는 가족 구성원들의 반응 패턴을 예측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려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순달은 행동을 미루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낳을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밤 박수연은 순달을 불러 조그만 찻잔에 차를 따라 주며 낮에 일들을 소곤거리듯 이야기했다. 그녀는 말끝마다 숨을 삼켰고 오래전의 선택들이 어떤 이유로 내려졌는지 그로 인해 누구에게 상처가 갔는지 일부 토로했다. 순달은 가사 일을 하며 들은 것들을 기억 속에서 하나둘 꺼내 놓았다. 그 대화는 순달에게 큰 혼란을 주었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었다. 이 집의 공기와 기억에 이미 얽혀 있었고 자신의 결정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 편지 발송자의 의도대로라면 가족은 결국 공개와 법적 해결의 길을 택하거나 진실을 은폐하고 과거를 묻는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순달은 어느 쪽이 더 옳은지 단정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어떤 행동을 하든 증거와 사실을 먼저 확보하고 누군가를 곧바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집안 사람들을 설득해 중립적인 전문가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순달은 작은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처음엔 그녀의 말에 불편해했지만 순달의 태도와 증거, 정리의 전문성 그녀가 집안의 진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통해를 보고 점차 경청했다. 순달은 편지와 사진, 오래된 기록들을 정리해 객관적인 목록을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의 중립적 조사자를 찾을 것을 제안했다. 준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변호사와 상의한 뒤 그 제안을 수용했다. 정민에게도 순달의 의도를 설명하려 했지만 정민은 처음엔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정민 역시 공개적 대응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동의하게 되었다. 집안의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몇몇 친척들은 순달의 개입을 불편하게 여겼고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순달과 일부 가족은 진실 규명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중립적 조사자를 통해 자료가 검증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 여부와 책임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합의였다. 이 합의는 완전한 화해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 순달은 자신이 감내해야 할 위험과 비난을 예감했지만 진실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어느 이른 새벽 순달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 달빛 아래 비친 우편함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넣어 새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고 이번 편지에는 짧지만 분명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결정의 순간이 왔다. 그 문장은 순달의 가슴을 다시 무겁게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선택의 무게는 여전히 컸으나 이제 그녀는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